학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이번에 치러졌던 2023년 2회차 수학 기출 해설 강의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1회랑 거의 비슷했고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회 이어서 2회까지 봤던 친구들이라면 아마 1회 때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작해봅니다. 자, 첫 번째요. 자, 어김없이 다항식의 연산이 나왔네요. 자,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때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A 플러스 2B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근데 A는 문제에서요. 자, 2X제곱 플러스 얼마? X다 그랬고, 더하기. 자, 2배의, 자, B예요. B는 얼마? X제곱 마이너스 1이요. 괄호까지 이렇게 쳐줘야겠죠. 자, 그럼 전개해볼까요? 그럼 2X제곱 플러스 X에. 자, 얘는 분배 법칙. 얼마? 2X제곱. 얘도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자,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리합시다. 자, 2X제곱이 두 개 보이네요. 몇 X제곱? 4X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도 보이고 마이너스 2도 보이지 않아요? 때문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다. 해서 이러한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정답은 3번에 있네요. 4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됐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풀어냈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무슨 식? 아하, 항등식이래요. 항등식은 뭐예요? 좌변과 우변이요. 모든 X에 대해서 늘 같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기면 됩니다. 따라서 이 좌변 전개한 게 우변과 뭐하다?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자,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서 아무 숫자나 대입해봐도 괜찮습니다. 가령 선생님 저는요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보고 싶어요. 그럼 좌변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요. 우변에 0 대입하면 얼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이 바로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요. 쌤, 저는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할래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나오지 않나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그래서 A 값이 그래서 4다.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항등식에 관한 문제도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은 매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했던 것처럼 숫자를 대입해봐도 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수치 대입법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자, 주어진 다항식을 하필이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뭐만 구하려? 나머지만 구하려. 느낌이 빡 오지 않나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해라.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가 떠올라야죠. 나머지 정리.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주어진 1차식 얼마가 되게 하는? 그치, 0이 되게 하는 x값을 떠올리자. 그럼 x는 얼마요? 1이겠죠. 그쵸? 그래서 그 x값 1을 찾았고요. 그 값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그 계산한 값이 그냥 나머지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어요. 때문에 자, 1 대입한 값 계산해 보시면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일은 3 플러스 얼마? 7이 되니까 정답은 얼마? 정답은 5가 되겠죠. 때문에 1번이 됩니다. 할만하죠?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물어봤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고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뿐만 아니라 뭐까지 물어봤다면 걔는 조립제법으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도 하나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주어진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식이 요 녀석이래요. 자, 얘를 인수분해한 게 얘라면 거꾸로 얘를 곱셈 공식 같은 걸 이용해서 전개한 식이 얘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두 식이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쌤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또 x 0 대입하고 싶어요. 그럼 0 대입하면 얼마? 27. 얘도 0 대입하면 얼마? a의 세제곱. 둘이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등호가 성립하겠죠. 때문에 세제곱해서 27이 나야 되니까 a의 값은 얼마? a는 3이 되겠죠. 때문에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곱셈 공식 이후에 전개도 되지만 또는 정말 인수분해 되지만 우리는 답만 빠르게 얻어내면 되니까 지금처럼 항등식을 이용해 푸는 것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아이쿠, I, 허수가 등장했죠. 자, 저 좌변과 우변 인식이 같대요. 복소수의 상등에 관한, 복소수가 서로 같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개를 보죠. 분배 법칙. I랑 2랑 곱하면 2I죠. 그다음 I 곱하기 I, 조심해야죠. I 곱하기 I는 I의 제곱이고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했죠. 자, 이 값이 우변에 있는 A 플러스 2I와 서로 뭐하다? 같다. 자, 마침 A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지 않나요? 때문에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자연스럽게 허수 부분끼리 이미 같네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복소수에 관한, 복소수의 상등에 관한 것도 하나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2와 4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다 그랬어요. 그럼 거꾸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얼마? 2하고 4래요. 두 근을 알아. 못 쓰고 싶어요. 그쵸? 근과 개수와의 관계. 하필 A만 모르니까 두 근의 합보다는 두 근의 곱을 쓰는 게 좋겠죠? 때문에 두 근의 곱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니까 1분의 A다. 따라서 계산하면 A 값은 얼마? 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번으로 갑니다. 아이고, 그래프가 하나 주어져 있네요. 자, 0부터 3까지서만 보자 그랬고요. 요즘 잘 나오죠?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값. 자, 0부터 3까지니까 여기 실선으로 표시된 요 그래프만 볼 거예요. 쌤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정확하게 요 그래프만 볼 겁니다. 근데 무슨 값을 구하래요? 최대값이요. 그럼 최대값은 가장 위에 있는 점이니까 꼭지점에 해당이 될 거고요. 우리가 값이라고 하는 건 y값. 다시 말해 함수값이니까 요 점의 y좌표 얼마? 5를 읽어내면 되겠죠. 때문에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이 돼요. 근데 반대로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물어봤다면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니까 요 점이 될 거고요. 그때 그 점의 y값은 얼마? 1이니까 최소값을 물어봤다면 1이 정답이 될 겁니다.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그래프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 보고서 가장 위에 있는 점에서 최대값, 가장 아래에 있는 점에서 최소값 갖는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아이쿠, 차수가 높아졌죠? 4차 방정식이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얼마? 2요. 근일의 근. 우리 근의 특징은 뭐예요? 다시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거죠. 때문에 x에다가 다 2를 대입하십시오. 그럼 2 대입하면 2의 4제곱 16. 2 대입하면 3, 4, 12. 플러스 a. 그게 0이다를 만족했겠죠. 때문에 이걸 풀어내면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이 연립방정식이랍니다. 우리 연립방정식은 요 방정식의 해이면서 동시에 요 방정식의 해이기도 해야 돼요. 근데 저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2고 y는 b가 나야 돼요. 때문에 2랑 b를 대입하면 참이란 얘기야. 두 방정식 모두. 그쵸? 자, 그럼 윗식에다가 x의 2랑 y의 b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고 b 대입했더니 자, 푸니까 자, 2 플러스 2b가 얼마? 12달을 만족해야 돼요. 때문에 2가 넘어오면 이 b는 얼마? 8이니까 b 값은 벌써 구했죠. b는 4였어요. 때문에 두 근이 x는 2고 y는 4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x는 2와 y는 4라고 하는 값도 이 아래에 있는 방정식이니까 얘도 2랑 4를 대입하면 참이 되지 않을까? 때문에 주어식을 한번 정리하면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a고요. 정말 실제 계산하면 얘는 얼마? 22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a의 값이 그래서 20이다라고 하는 것도 구해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a는 얼마? 20이었고요. b는 얼마? 4였나요?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 24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연립방정식도 풀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요. 근데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같다, 0이다. 즉,
방정식을 이해하면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일 거예요. 그죠? 근데 얘처럼요. x제곱의 개수가 양수고 그때 부등호가 0을 향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두 근 사이다 꼴이 되죠. 작은 근과 큰 근 사이다 꼴이 될 겁니다. 또 문제 등호가 있었기 때문에 등호도 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다? 4까지다.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근데 반대로 부등호가 0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식을 향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사이다 꼴이 아니라 대대소수였던 거 기억나요? 큰 근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근보다 작다 모양이어야 돼요. 때문에 지금은 큰 근이 4니까 큰 근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작은 근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였으면 얘가 정답이야. 이해됐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로 갑니다. 그래프가 하나 또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A라는 점 마이너스 1,1이고요. B라는 점은 좌표가 2,4랍니다. 자, 근데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1대2로 내분한다. 공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가죠? 1 더하기 2분의. 그죠? Y좌표도 똑같지 않나요?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이렇게 들어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좌표니까 X좌표들끼리 가지고 놀아야 되고요. M 대 N으로 내분하면 대각선끼리 mx2 더하기 nx1 때문에 1, 2는 2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됐나? 이런 느낌. y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my2 그럼 1, 4는 4 더하기 ny1 이 1은 2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계산해주면 정답이요. 됐더니 얼마? 0, 그죠? 3분의 6이니까 2가 되네요. 그래서 0,2라고 하는 요 점이 정답이 됩니다. 때문에 정답은 3번이요. 근데 그림으로 봐도 실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말 A랑 B의 1대2 내분이니까 정말 이 점이 얘로부터 한 칸, B로부터 몇 칸? 2칸 떨어져 있는 선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0,2라고 하는 점이 선분 AB의 1대2 내분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굳이 공식을 쓰진 않아도. 하지만 이렇게 간결하게 늘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 문제가 AB의 1대2 내분점이 아니라 외분하는 점을 찾아라 그랬으면 여기가 더하기가 아니라 뭐로 바뀌죠? 그렇죠. 빼기로 바뀌죠. 그래서 내분은 더하고요. 외분은 뺍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도 하나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직선을 구해라 그랬어요. 우리 직선 구하려면 기울기와 한 점만 알면 되죠. 근데 마침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그렇죠. 4,0을 지난 직선을 구하려. 한 점은 알아요.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요? 기울기만 알면 되죠. 근데 마침 우리가 구할 직선은요. 문제에 주어진 이 직선의 수직이다 그랬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인 관계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얘는 y는 정리했던 x의 개수가 얼마예요? 1이죠. 1x.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1입니다. 때문에 얘랑 수직한 녀석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기울기로 갖겠죠. 우리가 기울기가 한 점 아니까 y는 기울기 곱하기 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좌표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더하기 y좌표 쓰나 마나겠지만 때문에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얼마?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하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됩니다. 그렇죠? 항상 기억해요. 직선은 기울기하고 한 점만 알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을 또 끝냈더니 아이고 이번엔 또 원을 구하래요. 자, 원도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됩니다. 중심 주어져 있네요. 3,1이래요. 때문에 x-3의 제곱 더하기 또 중심의 y좌표가 1이니까 y-1의 제곱. 저 중심의 좌표를 각각 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근데 반지름이 없어. 근데 힌트가 있죠. x축에 접하는 원이래요. 우리가 x축에 접하는 원은 찍는 방법 기억나요? 중심의 y좌표에 무슨 값? 절대값 취한 게 반지름이다. 됐나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에요. 1. 그럼 1은 제곱해봤자 1이죠.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은 요 녀석이 되겠죠.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1이니까 정답은 1번이요.
근데 그림이 또 친절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뚫어져라 봐도 요게 딱 반지름의 길이잖아요. 근데 요 길이가 지금 얼마요? 1이니까 그것만 봐도 벌써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라고 하는 거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 원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것도 클리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갈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2,3을 y는 x 대칭하자 그랬어요. 자, 이건 좀 외워두는 게 좋죠? y는 x 대칭하면 x좌표랑 y좌표의 자리가 바뀝니다. 기억나요? 때문에 몇 컴마면 3,2가 되겠죠.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림을 봐봐요. y는 x에서 대칭하겠다는 얘기는 요걸 기준으로 접겠다는 얘기예요. 접으면 이 점이 기가 막히게 요 점으로 오지 않을까요? 맞나요? 둘의 수직할 거고요. 또 이거 정확하게 이동을 할 겁니다. 때문에 이 점은 정말 읽어보시면 3, y좌표 들고 보면 얼마? 2라고 하는 거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몰랐어도 답은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도 기본적인 x축 대칭, 또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 y는 x 대칭, 더불어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14번에서 또 하나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 집합 문제요. 자, A라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요. 자, 뭘 구하려? A랑 B 무슨 집합? 교집합. 교집합은 뭐예요? 두 집합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들을 모아라 이런 얘기예요. 둘 다 갖고 있는 거. 1은 안 되죠. 얘만 갖고 있네요. 3은 둘 다 있네요. 6도 둘 다 있네요. 5는 얘만 있네요. 때문에 겹치는 건 보다시피 3과 6이죠. 3과 6이 A랑 B에 다 들어있어요. 때문에 A랑 B의 교집합을 구하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원소들 다 찾아다가 집합이니까 괄호로 표현해야겠죠. 때문에 3과 6을 갖고 있는 집합이니까 몇 번? 3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5번 집합 문제도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 16번은 이제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네요. 자, 우리가 진리집합이 뭐예요? 자, 가령 이런 거. x는 짝수이다.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하기가 힘들죠. x가 3이면 거짓이지만 x가 4면 참이요. 때문에 x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갈리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조건이요. 그때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란 주어진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을 모아라 이거예요. 때문에 x는 짝수이다가 참이려면 정말 x는 짝수들이어야 되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전체 집합에 1, 2, 3, 4, 5, 6만 있으니 우리는 여기 안에서만 놀아야 됩니다. 때문에 이 중에 짝수인 건 뭐 있어요? 2하고 4하고 6이 있고요. 집합이잖아요. 진리, 집합. 때문에 괄호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2, 4, 6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의 진리집합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 자, 이제 함수에 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 x가 참고로 정이요. y는 치역이 아니라 공역. 그 다음에 치역은 실제 화살표를 받은 애들. a, b, c, d. 마침 공역도 얘였지만 치역도 마침 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얘는 뭐 f 역함수의 c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x에서 y 방향으로의 함수가 이거라면 역함수는 거꾸라는 거죠. 그래서 y에서 x로의 함수를 f 역함수다라고 이렇게 써. 근데 거기다 얼마 집어넣죠? c 집어넣죠. c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요? 화살표 거꾸로 가면 됩니다. 얼마? 1 나오죠. 그렇죠?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아니면 역함수의 성질을 쓰겠다라고 하면 우리 f 역함수의 c값을 모르니까 k라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집어넣은 값과 그때 나온 값의 자리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 있는 f 역함수는 다시 역함수 관계인 f가 되죠. 따라서 fk가 얼마다? c다 풀란 얘기랑 똑같은 거야. 즉 f에 얼마 집어넣어야 c 나오니 이거예요. f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c가 나와. 1 집어넣어야 c가 나오네요. 때문에 k 값은 얼마? 1이다 하셔도 됩니다. 답은 똑같죠. 그렇죠? 함수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자, 루트 안에 x가 들어간 무리함수네요.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자, y는 루트 x를 평행 이동한 거다 그랬어요. 자, y는 루트 x는 자, 이 시작점이 얼마예요? 시발점이라고 했죠, 내가 0,0이에요.
근데 지금 평행 이동했더니 18.1,4가 됐어요. 에이 뭐예요? 0,0이 1,4로 갔어요. 18점만 관심 있게 보면. 그럼 그 얘기는 0,0이 1,4로 이동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1도 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또 Y좌표 4도 했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평행 이동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와 있네. X축의 방향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이동, 즉 식을 이동할 때는 조심해야죠. 자, Y는 루트 X를 정말 이렇게 이동한다고 치면 X방향 1만큼 이동하니까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요. 또 Y는 정리했기 때문에 Y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다면 그냥 그거 그대로 뒤에다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됐죠? 때문에 얼마? A는 1이고 B는 얼마다? 4다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A랑 B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1이랑 4랑 더하면 얼마? 5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자, 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예잖아요. 시발점 찾는 요령 기억나요? 루트 안이 0이다 풀면 된댔어요. 때문에 x는 a면 되고요.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y 값은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발점이 루트 안이 0이다 풀어서 a, b라는 걸 찾아냈는데 지금 시발점이 1,4지 않나요? 오케이. 그래서 a는 1이고 b는 4다라고 풀면 더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더하면 아무튼 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알려준 적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빠르고 편안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함수까지 살펴봤고요. 19번은 분명 순열이 나왔겠죠. 그렇죠? 자, 그림과 같이 등산로의 입구에서 쉼터까지 가는 길은 입구에서 쉼터까지 가는 길은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쉼터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길은 하나, 두 개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대로 실려져 있죠. 자, 근데 입구에서 쉼터를 거쳐 전망대까지 가야 돼요. 그럼 입구에서 쉼터까지 가고 쉼터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전망대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순열까지는 아니고요. 곱의 법칙을 이해하자 이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뭐뭐하고 곱의 법칙. 또 쉼터에서 전망대까지 가야 되니까 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구에서 쉼터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는 4가지였고요. 쉼터에서 전망대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는 2가지였죠. 더한다 곱한다? 뭐뭐하고 곱한다. 곱의 법칙. 4, 2, 8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항상 19번 이제 순열 같은 게 나왔었는데 이번엔 단순히 그냥 곱의 법칙을 이용한 경우의 수로 출제가 되었네요. 자, 20번은 여전히 조합일까? 한번 봅시다. 자, 그림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 종류의 과일을 뭐 하죠? 선택만 하죠. 때문에 바나나, 복숭아 택하고 또는 복숭아, 바나나 택하고 같은 거죠. 어차피 바나나 하나, 복숭아 하나 택한 거니까 순서가 필요 없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때문에 순열이에요, 조합이요? 조합이란 얘기입니다. 조합으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서로 다른 6개 중에 중복 없이 2개를 뽑으면 되니까 6시 2가지만큼 있을 거고요. 이거 계산 공식은 순열처럼 6p로 계산하되 뒤에가 2니까 저기다 팩토리얼 2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6p란 6서부터 2개 곱하는 거니까 6 곱하기 5고요. 2팩은 2서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죠. 그럼 2분의 30이니까 얼마? 15가 되겠죠. 15가지. 자, 이렇게 해서 20번 다행히 여전히 조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치러졌던 2023년 2회 시험 문제도 같이 한번 해설을 해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항상 늘 그랬듯이 1이랑 패턴이 비슷하니까 6을 잘 숙지하셔서 혹시 내년에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또 같이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행여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게시판을 통해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멋진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